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2.1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주에 이제 세제 개편안 발표로 인해서 크게 출렁이면서 2% 이상 하락했지만 또 한 주 만에 이를 만회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도 2.90%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살펴보면 전주에 6% 낙폭을 기록했던 신한 서부 T&D 리츠가 또 한 주 만에 7%대 반등을 기록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JR 글로벌 리츠 등과 같이 그간 부진했던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이 상승세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리츠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성격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선 앵커 리츠가 이제 지난달부터 장내 매수를 본격화했는데 앵커 리츠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이후로 상장된 22개 리츠의 리츠 주식 투자 기준 관련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주가 상승 여력뿐만 아니라 이 운용 건전성이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 그리고 자금 조달 경쟁력과 같은 7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수익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리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앵커 리츠 장내 매수가 또 리츠 시장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리츠 시장에서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국내 리츠 ETF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신규로 상장한 ETF가 2개가 있죠. 또 기존에 이제 미래에셋이 운용하고 있던 가장 큰 규모의 리츠 ETF,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는 추종하는 인덱스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시장에 개별 종목에 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러한 점들이 또 리츠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시경제 이슈 먼저 살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굵직굵직한 거시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간세 책사로 불리는 측근이죠.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고요. 트럼프와 아주 가깝고 트럼프의 또 이렇게 측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새로운 이제 이사가 임명이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계속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인사들의 발언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산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 악화와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올해 2차례 이상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오는 9월 이제 연준의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표이고 이 CPI와 PPI가 발표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9월 금리 인하도 있지만 올해 안에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 리츠별로 살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9개 리츠가 상승하고 3개 리츠가 하락을 했는데요. 전주에 이제 7.11%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던 신한 서부 T&D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동안 6.79%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JR 글로벌 리츠가 6.07%,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5.19%, 롯데 리츠가 5.03%,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4.74%, 하나 리츠가 3.05%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리츠 코크랩은 하락했는데 대체로 1% 미만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리츠가 이제 금리 2%대 금리에 회사채 800억 원을 조달을 했고요. 2021년 이제 4년 만입니다. 2%대 금리 조달을 한 것은 이제 이번에 이제 조달한 회사채 800억 원은 기존 회사채를 차환하기 위한 목적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금리가 3.454%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차환을 통해서 롯데리츠는 금리를 약 6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낮추게 되고 가중평균 금리도 3%대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롯데리츠 외에도 한화리츠도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2,365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리파이낸싱을 진행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 한화리츠 역시 또 이번에 또 차안을 통해서 한 번 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리츠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 이제 소집 공고를 냈는데, 그 안건에 보면 이제 안국역에 위치한 제동 주유소 코리빙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제동 주유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코리빙을 짓는 프로젝트인데, 사업 기간은 이제 이번 달부터 27년 9월까지로 잡혀 있고요. 이 총 예상 금액은 사업 예상 금액 200억 원 정도인데 토지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총 자산은 약 1.5% 수준이고, 앞서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리츠는 지난 2023년에 코리빙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MGRB를 선정한 바 있죠. 그리고 코랑코 리츠 소식입니다. 코랑코 자산 신탁은 이제 3개 리츠가 있죠. 1리츠 코크레,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그리고 코랑코 더원 리츠, 이렇게 3개 리츠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장 리츠입니다. 이 3개 리츠 PM 업무를 각각의 어떤 PM사들이 맡고 있는데, 이 총괄하는 PM사를 선정해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코랑코는 지난 8일에 이제 세빌스 코리아, CBRE 코리아, 아이스케어, SNI, SN 젠스타메이트, JLL, 쿠시먼, 하나 호텔 앤 리조트 등 같은 9개사의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리츠 MC 등 총괄할 수 있는, 세계 상장을 이제 총괄할 수 있는 PM사를 선정하고, 또 이 현장 업무는 이 PM사한테 좀 더 위임을 한 다음에 이 리츠 투자자들은 필요한 IR 활동 등을 강화하고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